오늘은 실력이 없을 때 인맥은 방해 요소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앨버트 바라바시 박사님의 포뮬러라는 책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님의 방송에 신영준 박사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약 10분 정도의 영상에서 굉장히 뇌리에 남는 뼈 때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없을 때 인맥은 방해 요소다. 영상 마지막에 신사임당님께서 신영준 박사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대략 이러했습니다. 인맥이 5일장 같은 시작이라면 5일마다 이렇게 열리는 시장 있잖아요. 5일장을 갈 때 뭐라도 교환할 게 있어야 가는 거지.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군요. 돈이라도 가져가야 하고 장작이라도 가져가야 뭘 교환하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좋은 인맥이 있어도 교환을 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이런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실력이 있을 때, 실력이 높을 때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난다. 이로써 그 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많은 벌과 나비를 끌게 된다. 그러니까 실력이 높으면 인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실력이 있을 때만이 나의 실력과 상대방의 가치가 연결되면서 1 더하기 1은 2 이상이라는, 2 초과라는 시너지, 진정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 없이 인맥만을 찾는 것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별다른 노력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로또만 많이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데 이 인맥, 연결망만 널리 넓히려고 하는 거는 별 노력 없이 로또만 이렇게 많이 산다라는 것이죠. 실력 없는 인맥은 쓸데가 없어요. 상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동급이 아니에요. 이 말도 참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를 안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과 동급이 아니라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동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 실력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상대의 가치가 연결될 때 진정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그 사람과 인맥을 맺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력에 우선 천착하세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연결망에 접속하세요. 인맥에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인맥에 앞서 먼저 강조하는 이유 하나 더. 오늘날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만 있다면 적합한 인맥을 찾는 것이 매우 용이하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을 때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바로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복잡계 네트워크의 1인자라고 불리는 바라바시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성공의 공식을 도출하죠. 다음과 같습니다. 실력 곱하기 연결망은 성공이다. 그러니까 실력과 인맥, 이게 같이 있어야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식은요, 그동안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번 반복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에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 실력과 연결망, 인맥,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보통은 인맥의 비중을 들어서 소개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식,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지식의 적용으로써 가까운 주변의 생산적인 독서 모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권했죠. 그런데
이 신사임당과 신영준 박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또 하나의 성공 요소인 실력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요, 어떤 맥락에서는 중요도에 있어 실력이 연결망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다수의 연구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학자 3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미국 최초의 고등학교인 보스턴 라틴이라는 고등학교를 조사하면서 얻은 귀중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력이 인맥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는요, 현재 미국 내, 미국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상위 20개 고등학교에 속하는 굉장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명문 고등학교는 명문대 입학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이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학교는 매우 까다롭게 학생을 선발하고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두고 불과 몇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3년 후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점수 바로 위, 커트라인 점수 바로 아래. 좀 더 쉽게 말하면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에 가까스로 합격한 중학생, 안타깝게 불합격한 중학생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스로 합격한 중학생은 보스턴 라틴으로 갔고 안타깝게 불합격한 중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 갔겠죠. 그래서 그걸 3년 후를 조사한 거예요. 3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고1, 고2, 고3을 지나서 3년이 실제로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이 두 부류 커트라인 점수를 두고 몇 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린 학생 간의 성적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명문 학교를 가게 되면 뛰어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명석한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자극도 받고 졸업할 무렵에는 학업 성취도가 월등해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스턴 라틴에 가까스로 합격한 학생과 아깝게 불합격한 학생 사이에 대학 입학을 위한 SAT 점수, 고3 때 이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진학 시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했다라는 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두 부류의 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3년 전에 그 보스턴 라틴에 불합격했던 중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고등학교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양한 모든 학교에서도 3년 후에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두고 경제학자 3명이 이제 도출한 결론을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학교는 환경 또는 연결망, 인맥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의 실력 또는 가치를 올리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님을 밝힌다. 즉, 보스턴 라틴 고등학교처럼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자녀를 더 훌륭한 학생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생 개인의 실력이 있고 보스턴 라틴 졸업장이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맥락 가운데서는 학생 개인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바시 교수님의 모국은 헝가리예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거든요.
헝가리 학교들의 데이터를 조사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또 이와 비슷한 연구를 했거든요. 어떤 연구였냐면 이번에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갑갓으로 합격한 학생과 아깝게 불합격한 학생, 이들의 10년 후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두 사람의 연봉이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실험 결과는 무엇을 말하나요? 성공의 원동력을 환경과 인맥에 앞서서 개인의 실력임을 먼저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선행되고 그것이 좋은 연결망에 접속이 될 때 그것이 시너지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며칠 전 저희가 또 하루 공부에서 다뤘던 부의 확장이란 책, 그 내용을 보면은 부의 공식이 나오잖아요. 부라는 것은 나의 현재 자산에 뭔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나의 현재 자산 곱하기 물음표인데 물음표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환경,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런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나의 현재 자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의 확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물음표의 요소가 나의 현재 자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 물음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 IQ, 내공, 노하우, 자세, 공부, 체력 등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런 외부 환경이나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고 내가 물음표의 요소를 갖추게 되면 분명 이걸 더 증폭시키기 위한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어떤 맥락에서는 이 물음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학자 3인 그리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 또 헝가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 현재의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실력을 쌓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람만을 이렇게 만나려고 다닌 것은 아니었는지, 물론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좀 혼자 아니면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먼저 실력을 좀 더 넓고 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가지를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실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맥에, 연결망에 접속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통찰을 제 삶에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1번을 닦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실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그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아웃풋식으로, 그쵸? 글 쓰고 말하고 이렇게 아웃풋식으로 계속 실력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새해를 맞아서 제가 조금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것이 인터뷰 영상입니다. 신사임당님이 신박사님을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그런 인터뷰 영상을 좀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는 그 책을 낸 작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그 작가분들의 네트워크, 그것과 연결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1번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하루 공부는 지속하려고 합니다. 1번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시너지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가분들, 그리고 작가분들이 또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한번 연결을 해서 진정한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절대 동급은 아니다. 제가
작가분들을 인터뷰하려고 할 때 그 작가분들의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 지혜, 통찰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많이 실력을 쌓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더 깊은 인터뷰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절대 동급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독한 자만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정이라는 거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는 건데 그 우정의 완전한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고독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언을 적용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자만이 완전한 인맥의 기쁨을 안다. 실력이 있는 자만이 완전한 연결망의 기쁨을 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우정의 완전한 기쁨, 그리고 연결망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